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죠.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1988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1998년, 2007년 단 2차례 성사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멈춰있던 개혁이 17년 만에 다시 착수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확실하게는 잘 더 받고 더 낸다고 들었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언젠가는 올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구 절벽 현상도 심하긴 하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료를 더 내거나 받는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납니다. 2050년대 중반에. 2056년 기금 소진 이후에 보험료로만 당시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4배, 5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는 제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대로라면 2041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56년이 되면 결국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번 개혁안을 제시한 건데요. 핵심 내용은 4% 더 많이 내고 2% 더 많이 돌려받는 거라고요.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받는 돈은 비슷하지만 내는 돈은 2배 많았는데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연금 재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은 꼭 필요하고요. 일단 이번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 일정 정도 달성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지속 가능성, 노후소득 강화, 세대 형평성 3대 분야에서 16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자동 조정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개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죠. 우리의 노후랑 직결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네, 그런데 개혁안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화면으로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 저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연금 개혁을 대체 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예,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네. 88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 36년이 되었는데요.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0.72명의 학교 출산율이거든요. 네. 가장 그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고 또 거기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날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3가지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장기의 재정 안정성 도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대 간 청년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 마지막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올리고 대체율은 그대로 또 기금 수익률은 현재 4.5%입니다. 1%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금이 1,147조가 쌓여 있어요. 또 자동 조정 장치 모든 선진국이 도입하는 제도인데 이걸 도입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은 좀 다소 좀 늦추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간에 서로 상당히 조합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을 잘 보장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2번 했습니다. 저희가 그 88년 도입할 때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게 되면 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70만 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유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이걸 9%로 보험료가 올라갔고 그 뒤에 소득 대체율은 한 6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는 이 보험료는 똑같지만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추게 돼 있고요. 이게 해마다 0.5%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42고 내년도가 41.5, 41, 40.5 해가지고 28년도에는 40%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개혁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멈춰 있다. 그래서 빨리 해는 것이 지금 시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바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지 또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일 텐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인데요.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나타냅니다. 또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수준을 뜻하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내는 돈과 받는 돈 모두 인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 걸까요? 가입자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27만 원을 내고 있고요. 노동자인 경우에는 기업이 절반을 내주니까 본인은 13만 5천 원만 내고 있어요.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가 기존에 내던 한 달 보험료는 13만 5천 원이었는데요.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간다면 한 달에 19만 5천 원, 6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이야기할 때 이 수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이에요. 40년 가입했을 때 보장하는 소득 대체율 수치. 실질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마다 다 40보다는 작아요. 20년을 가입했다 하면 자기가 실제로 받을 소득 대체율은 40%가 아니고 20년이니까 20%가 될 거고요. 27년을 가입하면 대략 27%의 소득 대체율을 확보할 거예요.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7년이 된 직장인이라면 소득 대체율이 올랐을 때 매달 4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포인트씩 오른다고 하니 본인의 연금액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령액이 늘었어도 보험료 증가폭이 더 크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료율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받는 거에 비해서 무척 덜 내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우리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상당한 혜택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혜택을 조금 줄여서 미래 세대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공존의 취지에서 우리 가입자들이 대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 제도가 계속되면 56년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72년까지 늦춰진다고요. 이번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험료율.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자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지금 상태가 네.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 대체율이 40%라고 그러면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40만 원을 40%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만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9.7%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은 9%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머지 10.7% 못 내고 있잖아요. 이 못 내고 있는 돈이 사실은 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마도 58조 원 정도를 제가 걷습니다. 주는 돈은 사실은 지급되는 돈은 39조거든요. 그래서 좀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점차 이게 고령화가 되고 반대면이 많아지게 되면 네. 이게 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1년도가 적자가 돼 있고요. 그렇군요. 56년도가 되면 이게 이제 기금이 소진되는데 이때쯤 되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27%를 내야 됩니다. 되게 많이 내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10.7%를 못 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매일 885억 원이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에 32조 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라든지 손자가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해결은 안 됩니다. 말씀한 대로 이게 결국은 19.7%를 올려야 되는데 10.7%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런 다양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좀 행복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금이 1,147조가 쌓여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그 기금이 있는 데가 일본이 2,200조가 있고요. 이 노르웨이가 1,900조가 있고 우리가 지금 1,147조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금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4.5%지만 이거를 5.5%로 1%를 올립니다. 네. 1% 올리게 되면 보험료에 2% 올리는 효과가 있고 딸리 말하면 소진 시기를 5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재정수를 맞춰놨다 하더라도 점차 저출생이 된다라든지 그럼 나중에는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받는 기간이 긴 겁니다. 88년도에 연금을 도입할 때는 70세가 우리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지금 83세거든요. 이 벌써 13년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를 제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은 모든 제도가 함께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진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군요. 자, 보험료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소득 대체율인데요. 앞서 21대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2%로 상향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향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가 42%거든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개혁을 할 때 매년 0.5포인트가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2% 돼 있는데 28년도 가게 되면 이게 40%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는 것이죠. 보험료를 좀 올리는 것처럼 사실은 소득대체율은 그냥 현재 그대로는 유지하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2%로 그냥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종합을 해보면 보험료를 4% 더 내고 2%를 더 받는다 이건데 네. 이걸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도출이 된 건가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금년 4월 달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4번에 걸친 큰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왔던 것이 보험료는 9%에서 13%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21대 국회로 가면서 보험료는 13%를 올리는 어떤 공통적인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네. 대체율은 43%에서 45% 그 사이에서 서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조율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44%라는 그런 조율안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대로 넘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오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는 걸 모수 개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가 합의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 그 점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이 21대 국회 논의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모수 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료 올리는 거고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 여러 가지 함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제시한 것은 기금 수익률도 1%로 올리겠다. 또 자동 조정 자체 도입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있고 또 퇴직연금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잖아요. 많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찾아갑니다. 90% 일시금으로 찾아가거든요. 네. 그 이유는 목돈이 필요할 때 주택에 살때라든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필요하고 그런 경우도 또 있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가입시키겠다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세트로 담아가지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함께 해나가야만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세트의 대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앞서서 자동 조정 장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요즘 곳곳에서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뜨거운 화두, 자동 조정 장치. 과연 인구 무엇일까요? 구조의 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 수가 많아져서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할 수밖에 없다면 제도 안에서 자동으로 조정해 버리자. 이게 자동 조정 장치고 OECD 국가 내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어 왔는데요. 여기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률에 최근 3년간 인구 변화까지 고려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올리는 폭을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조금은 완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인상폭을 완화해 기금 소진을 늦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동 조정 장치. 빨리 도입될수록 소진 시점 연장에 효과적일 거라는데요. 낯설고 생소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네,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워낙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내가 받게 될 연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건데 연금액이 그러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진짜 선진국에서는 거의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번에 나온 제도가 아니고 네. 네. 2013년도 또 2018년도 또 지난해도 거론이 됐던 제도고요. 특히 우리 2014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열심히 도입을 검토했다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논의만 했던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네.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해마다 우리 국민연금은 좋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이것이 인상이 됩니다. 네. 그 지난해 같은 경우가 물가 인상이 3.6%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3.6%를 인상해서 103만 6천 원을 주게 됐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항상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죠. 만약 작년에 이 연금을 100만 원 받았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라면 그렇다면 올해는 100만 원에서 3.6%를 더한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된다면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3.6%가 오르게 되면 103만 6천 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입자들의 평균 이렇게 감소가 된다. 애들이 안 트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0.3%가 된다고 그러면 0.3%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기대에만 증가율을 해가지고 이게 0.3%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0.6%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3.6%에서 0.3, 0.3을 더하게 되면 0.6을 해가지고 네. 0.6은 제하고 나게 되면 3%만 잔존하는 겁니다. 아. 그럴 때 103만 6천 원이 되는 것이 103만 원을 주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103만 6천 원을 드려야 되는데 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받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다. 이제 기간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만약에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아들들과 우리 손자들이 더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퇴직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그것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연금 기금 소진 시기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예,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로 있게 되면 2056년 되게 되면 네. 지금 1147조가 소진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3%, 42%가 되게 되면 이건 2072년으로 16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에 58조를 걷어들이지만 39조를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지출이 우리 보험료 받을 때 그때가 아마도 지금 개혁을 하게 되면 2036년이 됩니다.
그때 도입을 하게 되면 네. 2088년까지 연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1998년도에 스웨덴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네. 거기도 도입하게 신 연유는 뭐냐면 저출생입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 오래 하게 된 건데요. 네. 두 번째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입자 수가 줄거라.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늘게 되면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이 OECD 국가가 38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24개 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번에 엊그제 뵀던 김상근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연금의 태두시거든요. 그분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선진연금으로 가는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네. 자, 국민연금 개혁이 잘 이행되기 위해선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네. 특히 변화의 과도기에는 청년 세대의 의견이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민연금은 다 돈이 소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걷는다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걷어가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올린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굳이 내야 되나라는 생각은 자꾸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투자나 이런 쪽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빚을 계속 나이 어린 세대에게 미루는 느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0%가 넘었고, 나아가 연금 제도가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답변 또한 약 80%에 달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궁금증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른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후에 청년 세대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보험료 인상을 향한 부담감과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이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돼 있는 걸까요? 네, 방금 20, 30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 청취해봤는데요. 네. 청년 세대의 79%가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한테 불리한 제도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 의견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금 제도가 되려 청년들한테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고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받게 되는 그 자체를 청년분들이 나중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연금 개혁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이 되면 청년들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청년 부담은 커집니다. 아. 왜냐하면 9%에서 13% 내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에 개혁을 안 하고 가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청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50대, 40대, 30대도 지금 개혁을 해서 보험료를 내줘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려 같이 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게 되려 청년들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하다. 이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인상 속도가 달라진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인상 속도는 저희가 청년들을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30년, 40년 일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낼 테니 좀 더 천천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세대 간에 차등화를 둔 거고요. 이 50대 같은 경우는 매년 1%를 올리게 4년 동안 올리면 13% 되게 돼 있고요.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 하게 되면 20대는 0.25%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똑같은 50대와 20대가 있다고 하면 50대는 내년에 1%가 오르지만 20대는 0.25%만 오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금 제도 자체가 내가 다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보게 되면 보통
고용주가 50%를 내게 돼 있고요. 내가 반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반반쯤 내게 돼 있습니다. 1%라고 하지만 나는 내는 것은 0.5%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입 기간이 지금 59세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연금으로 받는 시점이 65세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5년간 사실은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가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연금을 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사실은 연금 내는 것을 다 내고 끝나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9세까지 연금액을 내고 65세 받기 때문에 5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걸 맞추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예. 네. 네.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연금 같은 경우가 지급 보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안에는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분들한테 약간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할 때 국가는 연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다층 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층 연금 제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하나만 갖고 그 의존하지 말라. 여러 개 층이 겹겹이 있어갖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층 소득보장제도라고 그래요. 기초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연금 체계를 바로 다층 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 제도가 함께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노후를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이야기하지 말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또 개인이 드는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4개의 연금을 결합시켜서 노후를 설계하자.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달 약 33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하며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는데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기준 최대 33만 4천 원이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인상되니까 당연히 노인들의 보장성이 좋아지죠.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정부 재정,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오른다고 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며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건데요. 그중 한 가지로 출산 여성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하나 낳고 키우면 한 아이당 3년에서 4년 동안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출산 양육 크레딧이에요. 현행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개혁안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되는데요. 출산으로 인한 납부 기간의 공백이 줄어 연금 수급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소득 활동을 못하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잖아요. 출산 크레딧을 늘리면 당연히 아이가 있는 집에 연금액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같은 보장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뿐만 아니라 군 복무자를 위한 군 크레딧 또한 확대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데 1년 6개월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만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크레딧 제도를 통한 가입 기간의 확대도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완할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혁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예,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저는 어르신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지금처럼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70%에게 지금 33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까지는 다 40만 원 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26년도에 40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27년 드리겠다는 건데요. 아마도 26년 먼저 드리는 그 한 50% 정도가 되겠는데 네. 아마도 5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분하게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 쭉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예, 저희가 9월 4일 날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모든 대책이 법에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 논의를 해주시게 되면 금년도에 이게 개혁이 되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네.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자동조정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 모형과 시기는 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차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금년이 개혁의 골든 타임입니다. 네. 지금 두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마지막 개혁을 사실은 2007년도에 못 했거든요.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개혁의 골든 타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발제를 했습니다. 안을 낸 것인데 정말 국회를 가게 되면 충분하게 이걸 논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한번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한번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